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어저께 오른 거 다시 다 이제 토해 넣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뉴욕 시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간밤에 그 뉴욕 시장에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5%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최대의 하루 낙폭으로는 낙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깐 동안 그 실업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고용 수치라든지 이런 거가 나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거를 좀 안 해도 되지 않냐. 다시 말해서 금리를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에. 근데 이제 이런 안정감조차도 하루를 넘기고는 다시 그러니까 이틀을 미국 시장을 끌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여기서 이제 알아차려야 될 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것보다는 좀 긴 흐름에서 시장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 시장도 경기 회복, 회복은 어쨌든 간 되는 거니까 그에 따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스닥이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뭐 개별 종목이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6.4%가 넘게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텍사스에서 일어난 그 테슬라 사고, 이게 그 자동 그 운전장치 오토파일럿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미국 이제 교통안전국이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하락을 했죠. 어쨌든 간 이런 굉장히 불안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안고 우리 시장이 오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은 뭐 그렇다 할 오늘 강하게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함께 개인 투자가를 제외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는 쪽만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팔아나갔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뭐 코스닥, 코스피 가리지 않고 양시장에서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들만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매수가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 3조 5천억이 넘게 매수를 했어요. 3조 5천억이 넘게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 또 5천억 이상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당일 개인 매수로는 가장 큰 거 아닌가? 4조가 넘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 경우는 한 1조 넘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도 있고 또 요새 이제 늘 얘기하듯이 밀림 사자, 밀림은 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한때 이게 되게 불안하게 3200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3192포인트까지 갔었지만 오후 들면서 뭐 조금씩 이렇게 또 끝날 무렵엔 조금 더 밀렸지만 좀 회복을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3209.43포인트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1.23% 하락하는 걸로 비교적 그 미국 시장의 충격을 그래도 잘 막았다. 코스닥은 978.61포인트로 1.4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그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그 시작점이 고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선물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현 선물 다 팔았거든요. 어제랑 반대로 했죠. 근데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는 2조 2천억이 넘게 팔았는데 선물도 1조가 넘게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선물은 거의 9천억 넘게 샀고 현물은 1조 3천억 넘게 팔았고 기관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그 3월 만기 이후로부터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브런치 카페에서 얘기했던 미결제 약정 그게
외국인들은 1,700억, 800억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남은 게. 물론 이제 플러스입니다. 사자 쪽의 거죠. 그다음에 그 기관들도 한 4천억 팔자 쪽.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그 편차가 오늘로 해서 상당히 줄여졌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사이에 선물에서는 우리 기관이 이긴 것 같아요. 좀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좀 보면 이거 뭐 그래프 얘기로 전체 시장을 평할 수는 없지만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번에 그 또다시 이렇게 오늘 뒤로 후퇴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박스권의 상단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제 시장이 다시 인식을 했어요. 이번엔 이제 그걸 돌파할까, 이번엔 돌파할까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앞으로 굉장한 모멘텀이 없는 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상향 돌파하는 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상향 돌파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폭풍 같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근데 뭐 현재로서는 그런 거 나올 게 없죠. 호재보다는 오히려 금리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근데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한 거잖아요. 반등까지는 이제 어제가 그게 반등이냐 아니냐는 두고 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로서 이 반등, 그러니까 반등이 되는 게 떨어진 만큼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중간 어디에서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렇게 쓰게 돼서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옆구름질 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러려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려면 여기서 상당한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코스닥에서 그렇게 손바뀜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코스닥은 뭔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보면 역시 이제 강관, 철강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포스코도 시작할 때는 조금 어제 많이 오른 후유증으로 좀 그런 것 같더니 이내 이제 뭐 상승으로 뭐 이렇게 했고 또 구리 관련해서 뭐 풍산도 그렇고 또 그 GTX-D 노선 뭐 이거 원한 대로 해야 돼 이거 얘기 많잖아요. 이거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또 철도 관련되는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이건 진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또 화장품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중소 그 화장품 제조업체까지 일제히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SK 그 아이테크놀로지가 상장되는 날이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원래 이게 이제 따상 우리가 요새 뭐 이거 IPO 하면 다 따상을 생각을 하니까 따상을 하면 27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따상으로 간다 그러면. 근데 오늘 실패했어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오늘 이렇게 된 그런 탓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청약 자금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뭐 막 다니면서 청약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청약만 집중적으로 해서 청약 때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금들 있잖아요. 이 자금들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파악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거듭되면 쉽게 얘기하면 IPO 시장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게 원시 시장이 이게 좀 먹을 게 있죠. 이게 뭐 너도 나도 다 알려지면 이게 다 빤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원시 시장이 원가에 가깝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이걸 뭐 몇 번 했다고 원시 시장 아니 뭐 현재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 최근에 이제 증시 화랑 작년에 그거 갖고 이제 IPO가 많아지니까 IPO만 따라다니는 자금이 있고 그 자금들의 성격이 어떻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제 알 수가 있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일어나는 IPO나 그런 주식들이 상장돼서 팔리고 할 때 그걸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부동산으로 치면 이해를 쉽게 드리자면 이거 아파트를 사서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P라고 그러죠. 프리미엄 받고 파는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 이 IPO가 이런 느낌을 이제 저는 좀 받아요. 예. 시장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어떤 분이 저한테 뭐가 두려워서 바이오 섹터는 언급을 안 하십니까? 이러는데 두려워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바이오 섹터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초보 투자자가 하시기는 주식 투자하는 대상으로 바이오 쪽은 그렇게 권해드릴 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 지금 돈 벌고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벌 수 있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 두 질문 답이 완벽하게 안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바이오 섹터예요. 왜냐하면 업계의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신약이건 신물질이건 이거를 개발하면 이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동네는 두 번째 개발해도 안 돼요. 그 효과가 훅 떨어져요. 두 번째 개발도 2등도 필요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는 한 별로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오로하나싱이다. 다 같든지 아니면 다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가 부침이 심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팍 투자를 해서 개발비가 들어가죠. 이거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기대는 있지만 그게 되면이라는 거의 확률이 보장받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침도 심하고 그게 또 공매도 세력의 주 공격 대상이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약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 초원에서 사슴이 아주 건강하고 잘 뛰는 사슴은 이 하이에나가 안 덤벼요. 근데 뭐 다리를 전대든가 뭐 딱 이렇게 위크 포인트가 보이면 그냥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마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신사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부침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아주 짧게 단타를 하면서 투자 경험이 많으면 훌륭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이런 분들은 뭐 다른 주식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뭐 썸네일에 그냥 샘플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도 가능하면 좀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거를 뭐 제가 뭐 바이오 섹터를 왜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특집이나 이런 거 할 때 바이오 섹터 잘 안 넣어요. 가능하면 안 넣습니다. 그게 뭐 나빠서 안 넣는다는 게 아니라 부침이 심하니까 혹시 잘못 오해하고 들어가셨다가 좀 많이 고생하실까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 부침도 내가 잘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또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날카롭게 좀 보시고 질문을 해주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 이런 거를 자주 이제 찾아보시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막 쏟아낸다. 그러면 이게 좀 시장에 괜히 이게 우리 흔한 말로 훅가시 넣어서 이게 막 나오니까 리포트가 그래서 좀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무슨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근데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자기 섹터가 있잖아요. 자기 전문 섹터가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낼 때 지금 시장 상황이
그쪽으로 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시장에서 이런 그 말하자면 분위기가 형성돼야 리포트를 내놓으면 그게 많이 읽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겹치거나 쉽게 얘기해서 인기 있을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포트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뭐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누구, 누구도 또 갑도 또 저 회사의 을도 또 다른 회사의 뭐 병도 이렇게 해서 다 자주 이게 리포트를 나왔다고 그래서 그 종목이 좋아서 사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회사의 그 사업 보고서 같은 데 들어가서 그 풀로 된 그런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다 계정 과목을 분석해서 이러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를 간결하게 한 5장, 6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결론도 내주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가는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뭐 바이, 셀, 홀드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분석 자료를 체크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지 이거를 갖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격이 벌어지면 힘을 못 써요. 시장이 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왜냐? 자기가 산 가격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팔고 싶잖아요. 뭐 간혹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다소 그런 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잘 보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서 증시에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리포트 자주 나오면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뭐 그 정도로 좀 감안하세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뭐 제 책도 많이 사주시고 끊임없이 사주셔서 그것도 계속 하고 제가 또 이제 어제 그 슬꼰생이라고 그때 그거 못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 다들 찾아서 많이들 들어오셨던데 그래서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꼰대생 하니까 슬꼰생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골치 아프게 긴장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또 뭐 평생을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늘 24시간 긴장돼 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저도 이 백만개미가 예를 들어서 뭐 백만개미가 몇천 명밖에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수도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뭔가 제가 이제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꼭 주식 얘기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위로도 되고 또 주식도 많이 떨어진 날은 또 떨어진 나름대로 오른 날은 또 오른 대로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딴 사람이 뭐 얼마 버는 거하고 나와 관계없다. 저는 뭐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도 상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보고자 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기분 좀 전환할 때 그냥 와서 들어주시면 근데 뭐 이제 실력이 워낙 그래서 소음이 될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되죠. 그리고 뭐 벌써 뭐 저한테 뭐 몇 분은 신청곡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 제가 한번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요새 뭐 연령대에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뭐냐 이랬더니 누가 그래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뭐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연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제가 음원이 없어요. 음원 사야 되거든요. 기냥하면 큰일 납니다. 기냥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해서 하여튼 빨리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죠. 뭐 시장이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오른 날도 있고 떨어진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시장이 오늘 보면 참 꿈꾼 것 같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늘 그래요. 들쭉날쭉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 말미에 얘기했지만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 들쭉날쭉 그런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갈 놈은 가더라 하는 겁니다.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밀리는 날 밀리는 폭보다 가는 날 가는 폭이 더 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한쪽 주머니에 금리라는 걱정거리를 넣어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멀리 있는 거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얘기는 바로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될 게 굉장히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예.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뭐 어떻게 그 물가 오르고 이러면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지금 요새 다 오르잖아요. 커머디티 그 베이직 머티리얼스 뭐 이런 거 다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굴값도 뭐 그런 거에 하나고. 근데 이제 곧 미국에서 이제 CPI, PPI 이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이제 나오는데 보나마나 이거 큰 폭의 상승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금리 얘기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반기 어쩌고 뭐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 어쩌면 옐런 장관은 이런 걸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5월 초에 한번 툭 뱉어봤는지도 모른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엔 저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거잖아요. 주식 투자가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장이건 우리가 걱정거리가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샘플로 제가 썸네일에 자주 드리는 그 모델 포트폴리오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포스코, 풍산, H&M 이런 것들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오늘날 같이 오르잖아요. 같이 움직여요. 얘네들. 그럼 포스코, 철강, 풍산, 구리, 뭐 H&M, 해운, 운임 뭐 이런 거잖아요. 무섭지만 이거는 제가 그랬죠. 내 예측을 뛰어넘는 그 가파르게 올라가면 일부 익절. 그러면 이게 또 떨어지면 다시 사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H&M 같은 거는 가능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돼요. 이거 그 제가 안 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익절했다가 또 빠지면 샀다가 뭐 그런데 그 자기 포트폴리오 상의 그 포션 안에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니까 얘네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거를 보잔 말이에요. 삼성전자. 이게 뭐 삼성전자 초보 투자자가 참 좋아하는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1년에 2번 오른다. 1년에 2번 오른다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오를 때 빡세게 오른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시장이나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파생되는 다른 상품의 그 지렛대 역할로 자꾸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만 갖고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영업을 잘해 이렇게는 판단할 수가 없다. 또 카카오는 뭐 좀 빠지지만 빠진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빠지도 않아요. 빠지는 날. 그리고 이거는 대규모 계열사 IPO가 있고 현대차 같은 세트 메이커는 지금 부품 조단이 다른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이쪽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한쪽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경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한쪽만 끌고 가다 보면 지풀에 지치기 때문에 이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돌 때 그 대상이 되려면 그게 괜찮은 주식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으면 일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목을 잘못 산 게 아니라 운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팔고 동시에 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각각 올라가는 날 너무 많이 오르면 부분익절, 떨어지면 분할 매수, 이거를 반복해서 가면서 현금 포션은 그대로 쥐고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지금 우리 입장이. 그래서 뭐 겁나서 팔고 흥분돼서 사고 이러면 이건 반대로 하는 거죠. 겁나게 진짜 빠지면 분할 매수하고 너무 흥분되게 오르면 부분 익절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 일부 현금 들고. 그래서 시장이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정확히 줄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운영은 잘못한 게, 기다릴 종목을 못 기다리고 지금 일부분을 익절해야 될 걸 못하고 또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될 거를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될 걸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똑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은 조금 느긋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 느긋해.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잘하고 계신 거니까 저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포트에 담고 있는 거라면 종목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목 탓하다가 운용을 제대로 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계속 겪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또 시장 보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